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면서 포획 위주의 야생동물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와 민원까지 속출하면서 포획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에 따른 중고생 교복비 지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이 도휴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예산 분담 협상이 남아있어 내년부터 무상교복이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내 초등학교에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방진망 설치가 추진됩니다. 하지만 아직 방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일부 학교에서 먼저 시범 실시됩니다.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뜻의 부부의 날을 맞아 한마음 한뜻으로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부부들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해 방지단, 순환 수렵장 등 포획 위주의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내 야생동물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 건수도 늘고 있지만 면적의 경우 2017년 300만 제곱미터에서 1년 만에 400만 제곱미터를 넘어섰습니다. 피해 농가 보상 금액도 5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로 많은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매년 피해 방지단을 꾸리고 순환 수렵장도 운영하며 포획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지단 운영과 포획 수당 등 도내에서만 한 해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도 십수년째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 상황. 농민들 입장으로서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이거를 정책적으로 뭐 생각을 바꿔야지 이게 개선이 되는 거지. 매년 반복되는 얘기만 하면 이게. 제주도의 경우 무분별한 포획 활동으로 야생노루의 개체 수가 급감하자 최근 유해 야생동물에서 해제하고 포획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포획 허용 기간 동안 개체 수는 급감했지만 농가 피해는 일부 늘기도 해 포획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노루를 잡다 보니까 이제 적정 개체 수도 지금 미만으로 지금 크게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노루에 대한 유해 야생동물 지정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좀 실패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고라니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 개체 수나 서식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보전이란 측면과 관리라는 측면을 잘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백그라운드 데이터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사람들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 포획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총기 사용으로 인한 각종 사고의 민원들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획 위주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중고등학생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교복 지원과 관련된 조례안이 제출됐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는 도내 시구는 모두 10곳. 홍천과 철원, 화천과 양구, 인제, 태백과 삼척, 양양 등입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곳은 영월과 평창, 아직 미정인 곳은 춘천, 원주, 강릉, 속초, 고성 등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불평등 시행에 의문이 듭니다. 누구는 지원 받고 누구는 지원 안 받으니까 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내 전 시군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복을 지원받게 하자는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현재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 원 한도에서 교복비가 지원됩니다. 내년 대상 학생은 모두 2만 7천여 명, 필요 예산은 82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군이 지원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각 지역에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교육청에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면 일선 시군을 설득한 뒤에도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원 예산의 분담 비율을 두고서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자치단체와 5대5로 예산 분담을 하려고 하지만 강원도와 시군 자치단체는 자신들이
교육청이 치를 부담해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청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담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하고 또 18개 시군 중에서 아직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도 이제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요청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두 기관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무상교복 정책이 내년부터 예외 없이 실행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해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방진망을 학교에 설치하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둔 초등학교. 미세먼지를 일정 부분 걸러낸다는 방진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있지만 창문을 열면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 그래서 방진망이 시범적으로 설치됐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은 실내 활동밖에 할 수 없으니까 실내 공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데 그런 날 문을 열어놓을 수 있어서 그나마 저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방진망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예산은 136억 원이 넘습니다. 일반 방충망보다 촘촘한 방진망을 설치할 경우 미세먼지는 70% 이상, 초미세먼지는 20% 이상 걸러낼 수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미세먼지 방진망이 설치된 교실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얼마나 걸러낼 수 있을지 그 효과는 입증된 게 없습니다. 방진망 설치 후 교실 안팎의 공기질을 측정해야 효과를 알 수 있는데 강원도 교육청은 전문적인 측정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직 측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선례가 많지 않아 미세먼지 차단율과 같은 방진망 설치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기계가 있으니까 그러한 기계를 이용해서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해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유로 강원도 의회에서도 제동이 걸리자 강원도 교육청은 효과를 검증한 뒤 전면 시행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의 5월 21일,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부부들의 일상을 황구선 기자가 담았습니다. 삼계탕 잔치가 열린 동네 식당. 마을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앉아 닭죽 한 숟가락까지 깨끗이 비웁니다. 혹시나 양이 부족하진 않은지 식당 주인 내외는 주변을 꼼꼼히 살핍니다. 8순을 넘긴 이길호, 김길자 부부는 지난 22년 동안 동네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해왔습니다. 팍팍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려고 시작한 봉사. 해마다 5월 가정의 달과 복날마다 구수한 삼계탕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웁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건 감사한 거지. 재미있고 그러죠. 서로 이렇게 모아서 진짜 같이 웃을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 학교 시간, 학교 앞 화물차 안에는 김용문, 최영실 부부가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어 혼자 다니기 힘든 딸을 데려다주는 모든 여정은 부부의 목. 암투병을 했던 시어머니를 모시며 4남매를 키워온 25년의 세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애가 아프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것도 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예쁜 짓 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 신랑이 있고 저희 가족이 있어서 이렇게 버티고 나가는 것 같아요. 생방송 불이 켜진 라디오 스튜디오 안에서 70대 노부부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째 라디오 방송을 해온 홍광기, 김선덕 부부는 반백년 희노애락을 함께한 세월 덕에 찰떡 호흡을 자랑합니다. 뭐든지 같이 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언젠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난 나중에 만약에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 행복과 기쁨, 슬픔과 고단함의 모든 순간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는 부부의 소소한 일상이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시 중앙동과 영월읍 덕포리가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원주시 중앙동은 7일 장터 운영과 공동체 미디어 교육, 마을 신문 발행과 보이는 골목 라디오 운영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영월은 덕포리 두 곳에서 주민 문화 역량 강화 교육과 마을센터 건립 등이 진행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예비 성격인 소규모 재생 사업은 쇠퇴한 도시 지역의 공동체 참여 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전국 48곳 중 도내 7곳이 선정됐습니다. 원주시가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서 도입한 주민 신고제가 시행 한 달 만에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주민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1,393건이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